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는 애니메이터가 그 이쪽 헬퍼에다가 그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이런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자식이 되는 본들이 그 출렁거리면서 움직이도록 빨간색 헬퍼가 스프링이 적용됐어요. 그리고 요 본들이 그 스프링을 바라보도록 세팅하는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그 최종 상위 헬퍼의 움직임은 애니메이터가 키로 만든 거고요. 요 세팅은 그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요 세팅은 나도 지금 처음 해본 세팅인데 나름 쓸만할 것 같아요. 나름 쓸만할 것 같고 실무에서 아직 적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거의 한 95%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에 애니메이터가 의도하는 키가 들어가 있거든요. 초록색 헬퍼마다 애니메이터가 키를 넣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 포인트 헬퍼는 자동으로 스프링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얘는 이제 그 가장 뿌리 루트 본으로서 전체를 움직이는 애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애니메이터가 약간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애니메이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키를 넣는 헬퍼라고 보면 돼요. 작은 헬퍼에 적용된 키를 일단 싹 지워 볼게요. 지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존의 스프링 움직임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나는 그 이쯤에서 약간 이렇게 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요 헬퍼에다가 포지션 키를 하나 찍어 놓고 얘를 쓱 들어 올려주면은 이런 식의 이제 스프링도 살아있으면서 뭔가 애니메이터가 원하는 변화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이런 세팅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미리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거는 요런 목표를 향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거든요. 자, 이거를 잠깐 홀드를 해 놓고요. 저장을 하고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고 먼저 컨트롤러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컨트롤러 뭔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마야에서 쓰면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예. 이제 요게 크리에이트 뭔가 만드는 탭이고, 이거는 메쉬를 수정하는 폴리곤 수정하는 탭이고, 요건 이제 계층 구조 탭이고, 요쪽이 이제 컨트롤러인데 얘가 움직이는 특성을 요 컨트롤러에서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얘가 움직이는 특성은 그 포지션 XYZ라는 특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요 창이 작잖아요. 창이 작으니까 좀 큰 창으로 보려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 에디터에 그 도프시트를 열면 되거든요. 아니면 우클릭을 해서 여기 도프시트를 열어도 되는데, 도프시트를 열면은 요 트랙이 이제 애니메이션 키가 찍히는 공간인데, 지금은 사실 트랙을 보려는 게 아니라 요 이제 하이러키 계층 구조를 보려고 요 도프시트를 연 거고요. 계층 구조를 좀 확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필터가 뭐냐면은 이 창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이제 옵션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 디폴트 옵션에 컨트롤러가 꺼져 있는데 켜주면은 현재 티폿은 이런 컨트롤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전자는 배지어 방식으로 제어가 되는 컨트롤러인 거예요. 이게 마야에서 되게 익숙하던 아마 그 방식일 거예요. 만약에 맥스는 기본적으로 그 오토키를 켜고 뭔가 변화를 주면은 그 키가 생성되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방금 단축키로 열었지만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들어가면은 트레젝터리를 켜주면 이렇게 이동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키가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도포시트가 아니라, 도포시트는 이제 키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커브 에디터, 커브 에디터 모드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마야에서 보던 익숙한 게 나오죠. 탄젠트 편집할 수 있는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포지션 XYZ라는 컨트롤러기 때문에 이런 탄젠트 편집이, 좀 확장을 할게요. 포지션 XYZ라는 컨트롤러기 때문에 이런 탄젠트 편집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어사인 컨트롤러를 해도 되고, 컨트롤러 메뉴에서 어사인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 TCB 방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TCB 방식은 커브 편집이 안 되고, 텐션, 컨티뉴이티, 바이어스 요 세 개의 값을 조절해 가지고 어떤 그 곡선의 특징을 조절해주는 그런 컨트롤러예요. 요 키에 가서 해야 되니, 이렇게 원하는 키를 선택하고 그 키에 어떤 이런 컨티뉴이티라든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바이어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TCB 방식하고 아까 이제 베지어 방식하고는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그 설명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고, 컨트롤러가 뭔지 알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어사인을 해서 원래 포지션 XYZ 컨트롤러였던 주전자가 TCB 포지션이라는 컨트롤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 주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방금 샘플로 보여줬던 거는 전부 다 애니메이터가 어떤 키를 찍어서 제어하는 그 컨트롤러지만, 예를 들어서 포인트 헬퍼를 하나 만들게요. 포인트 헬퍼를 하나 만들고, 요 포인트 헬퍼가 만약에 포인트 헬퍼에 지금 애니메이션 키가 들어가 버렸네요. 키 지우고, 여기 이제 오토키가 켜져 있어서 키가 들어간 건데, 포인트 헬퍼를 주전자의 자식으로 링크를 걸어주면은, 포인트 헬퍼는 자기는 키가 없지만 자식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요 포인트 헬퍼의 디폴트 컨트롤러는 아까처럼 포지션 XYZ지만 위치를 제어하는 방식을 만약에 스프링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덜렁하고 텐션이 먹는 특성이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이제 움직임을 바꾸는 건데, 만약에 스프링을 스프링의 어떤 얘 움직임을 좀 더 잘 보려면은, 얘 역시 트래젝터리를 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은 끝에 가서 살짝 흔들리죠. 근데 살짝 흔들리는 거를 좀 강조를 하게 하려면은 무게를 좀 올린다거나, 드래그라는 건 끄는 속성인데, 드래그를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은 텐션을 좀 줄이고 뭐 댐핑도 좀 줄여준다면 약간 좀 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글지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초 상태에서 텐션이 먹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기 위에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던 거죠. 굉장히 빨리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헤어커브랑 비슷한. 아, 그래요? 헤어컵은 몰라요. 나 마야 잘 몰라서. 예. 아무튼 이게 컨트롤러인데, 자, 요거는 조금 이렇게 낮춰놓고, 먼저 이제 애니메이터한테 굉장히 요긴한 스프링 방식의 헤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본을 하나를 만들고요.
본의 트위스트 방향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프론트 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이게 휘는지를 알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IK하고도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IK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FK 본은 처음에 생겨나면 FK 방식으로 자기 자체를 이렇게 회전시켜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방금 언도했고요. 근데 본을 선택하고 여기서 IK를 생성하는 메뉴인데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 인디펜던트 이게 제일 이제 자주 쓰이는 IK인데요. 이거를 선택하면은 IK의 끝을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IK 끝이다 라고 하면은 그 얘는 이제 그 얘를 바라보게 되는 식으로 어떤 그 IK 세팅이 가장 기본적인 IK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요런 리깅은 마야에서도 그 발목 부분에서 종종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요런 세팅인데 뭔가 포인트 헬퍼를 하나 만들어서 아직까지 얘는 그 기존의 요 헬퍼나 요 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애인데 그 요 헬퍼를 여기 자식으로 링크를 하면은 얘를 움직이면 이제 헬퍼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맨 처음 키를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헬퍼가 지금 최상위인 거죠? 예, 얘가 최상이고요. 얘도 최상이에요. 본은 IK에 지금 기술이 그쵸. 예, 본은 IK에 귀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 자식이 얘고요. 그래서 요놈의 요 초록색 헬퍼의 요 키를 없앱시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걸로 끝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탁 내려가게 하면은 멈추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포인트 헬퍼에다가 포지션 그러니까 파란색 IK를 생성할 때 생겼던 요 파란색 포인트 헬퍼의 포지션에다가 스프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덜렁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무게를 좀 늘려주고 뭐 드래그 내주고 텐션 그 다음에 댐핑 요 텐션 댐핑 값은 반드시 얘를 클릭하고 조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캐릭터 셋업 테크닉이라는 책을 보면은 나오지만 거기에 하나의 포인트에 여러 개의 스프링이 걸려 있을 수 있는 구조예요. 스프링 컨트롤러는 동시에 여러 개의 스프링이 작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요 텐션과 댐핑 값은 각각의 스프링마다 서로 다른 텐션과 댐핑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스프링을 하나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구조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지 않고 숫자를 바꾸면은 이제 얘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애들을 눌러서 스프링을 계속 더 해줄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그건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덜렁덜렁 움직이는 걸로 뭔가 이제 뭐 가슴이 흔들리는데도 많이 쓰고 머리카락 끄트머리 흔들리기도 하고 뭐 헤어본 같은데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아까 문의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특정 자세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스프링의 특성상 최초 리깅 상태로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가 만약에 스프링의 기본 값이었는데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어떤 퍼팅 자세 이런 상태가 되면은 머리가 공중에 뜬 채로 가만히 덜렁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 예 그렇죠. 그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뭔가 애니메이터가 그 스프링의 어떤 기본 타겟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보통 지금은 IK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IK 방식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요 트위스트 방향 컨트롤이 좀 직관적이지가 않거든요. 직관적이지 않고 얘가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얘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건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고, 원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본을 하나 만들고 이제 프론트 핀이고요. 트위스트 보려고 프론트 핀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IK 방식으로 가려면 반드시 엔드본이 있어야지 IK 셋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려는 방식에선 굳이 엔드본이 없어도 돼요. 과감히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헬퍼 하나를 만들고 크로스 방식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 정렬을 온라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로 로컬 축 방향으로 적당한 거리로 이쯤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헬퍼 하나 더 만들어서 복제한 거예요. 방금 포인트 헬퍼 복제를 해서 박스 얘한테 이제 애니메이션 키를 넣을 테고요. 얘가 부목 링크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 둘 다 사각형 포인트 헬퍼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 테스트용 어떤 애니메이션 키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덜컹 이렇게 되고, 요 포인트 헬퍼에다가 그 포지션에 그 컨트롤러 변경하는 방식은 여기서 바꿔도 되고요, 여기서 바꿔줘도 똑같아요. 여기서 어사인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요 창과 요 창이 동일한 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요? 아마 네. 다리로 돌아가면 저 창을 제가 못 찾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요? 얘는 저기 그래프 에디터에 도프시트 열면 되는데, 도프시트가 열 때마다 새로운 도프시트가 생성돼요. 그래서 이제 세이브, 아까 맨 처음에 창은 요거고요, 좀 전에 두 번째 열었던 창은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하이라키 창이 사실은 얘랑 똑같은 건데, 얘는 디폴트로 어떤 컨트롤러인지가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선 디폴트로 어떤 컨트롤러인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필터에서 컨트롤러를 활성화시켜 준 거고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스프링 컨트롤러로 변경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스프링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값이 옆에 나오거든요. 로테이션 파라미터, 그 다음에 포지션 관련 파라미터인데, 스프링의 요 창이 더블 클릭을 하면 똑같은 게 떠요. 요 파라미터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여기서도 뜨고요. 그래서 얘의 움직임을 좀 과장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한 것처럼 좀 좀 과장을 해줬죠. 이렇게 덜렁 하겠죠. 덜렁 하면은 이제는 이제 요 본이 요 포인트 헬퍼를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로테이션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로켓이라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로켓 컨스트레인트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로켓 타겟으로 얘를 바라보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이 트위스트 컨트롤은 지정이 안 되고 월드로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업로드라고 해서 그거는 월드를 빼주고 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돌려줌으로써 같이 트위스팅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활용하기도 편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로컬 축 상태에서 보면은 Z축, X축, Y축 보이잖아요. 예. 그럴 때 어느 축을 가지고 내가 정렬할지 소스와 얼라인드 축을 또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Z축과 얘의 Z축이 현재 정렬되고 있다라는, Z와 Z가 정렬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아까 월드 부분에서 네. 지금 예, 체크 해제하고 포인트 공유를 대신 넣어준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자식이 예. 부모의 그 축을 따라가는데 ZZ를 서로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아, 그쵸. 얘의 요 회전값을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요 포인트 공유로 한 거죠. 얘의 그쵸. 예. 얘내 Z. 예. 그쵸. 맞아요. 얘의 Z와 요 놈의 Z를 이제 같이 위로 예, 일치하게 해라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루켓 보는 그 가이드 해주는 요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이 보기 싫으면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빼주면은 그 딱 포인트까지만 보이게 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그 옵션들은 캐릭터 셋업 테크닉이라는 책을 예, 보시면 거기 잘 예, 잘 나옵니다. 거기 지금은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프링의 그 규칙이에요. 근데 보통 헤어 작업을 할 때는 스프링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 둘을 다 지울게요. 얘는 좀 요긴하니까 요 움직임을 계속 쓰기 위해서. 자, 여기서 프론트 뷰에서 머리카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머리카락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얘랑 얘는 스프링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지만 그 뿌리 하나 정도는 애니메이터가 그 근본적인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얘는 스프링을 걸질 않아요. 그게 좀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해지거든요,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아까 이제 여기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프론트 핀을 하나씩 걸어줬잖아요. 근데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해서는 못하니까 본툴에서 애니메이션의 본툴에서 그거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핀 어저스트먼트 툴이라고 있는데 요만큼 잡고 프론트를 한꺼번에 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오늘 어떤 방식으로 요거를 방법을 제시할까 하다가 떠오른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됐는데 그냥 제일 나아 보이는 한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 설명하기 전에 그 기존의 스프링을 어떤 식으로 세팅했는지 먼저, 그러니까 기존의 스프링을 헤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거를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응용을 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녹화한 거 동영상으로 줄 거니까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여기서 홀드를 한번 합시다. 홀드를 한번 하고 포인트 헬퍼를 만들고 얘는 빨강으로 할게요. 약간 개인적인 버릇 같은 건데 스프링 속성은 빨강을 넣는 게 좀 어울려 보이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놓고, 아니다, 얘는 스프링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얘를 스프링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여기다 놔야 돼요. 여기다 놔야 돼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요놈의 자식이 되고요. 빨간 거의 부모가 요거예요. 본01.
그리고 얘가 빨간 거를 바라봐야 되고요. 여기 자식으로 붙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스프링을 거는 순간 얘가 덜렁해지겠죠. 덜렁하는 거 조금만 더 강조할게요. 너무 많이 강조하면은 끝에 가서 낭창낭창 감당이 안 돼서 뭐 대략 아까 감으로는 한 요정도 하면은 요정도 움직이면 될 거예요. 얘가 룩겟으로 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요 가이드라인 없애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핀이 돌아갔죠. 여기 이제 트위스트 방향이 월드로 돼 있어서 얘를 이제 자기 바로 윗 부모로 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 Z와 얘 Z가 지금 이제 정렬하게 된 상태예요. 요렇게 됐고요. 똑같은 작업을 여기다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모가 뭐냐라는 게 좀 헷갈려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 스프링을 복제를 했어요. 복제를 해서 얘는 여기에 가야겠죠? 네. 그리고 얘가 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요 스프링의 부모는 자, 이걸까요? 여기서부터 헷갈려지거든요. 본이요. 네, 맞아요. 본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요거의 자식으로 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사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직접 두 개를 완성시켜 본 다음에 느낌을 보면은 흔들어 보면 느낌 차이가 좀 확실히 나거든요. 아무튼 결론만 얘기를 해서 얘의 부모는 이거여야 돼요. 그럼 지금 링크를 하는 순간에 링크를 하기 전까지 얘의 부모는 지금 요놈이거든요. 그쵸. 얘를 복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인트 03의 부모는 본 01이에요. 그러면은 본 01을 기준으로 하는 로컬 포지션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를 만약에 본 02로 변경하는 순간 요만큼의 거리차만큼 일리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 01로부터의 거리차만큼 본 02로부터의 거리차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건 얘가 스프링 컨트롤러기 때문에 얘가 들고 있는 로컬 포지션 값을 자동으로 보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 보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T포즈 있어요. T포즈 있는데 T포즈 하나 더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 주전자는 초록색 주전자의 자식이에요. 현재 자식이고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자식은 현재 로컬 포지션 값이 요 사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하나 더 생겼는데 얘를 링크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부모만 변하는 게 아니라 로컬 포지션도 같이 보정이 돼요. 원래요? 맥스가 그래요. 로컬 포지션 값이 달라져 있어요. 이게 페런트 기준으로 부모를 기준으로 페런트를 기준으로 하는 포지션 값을 보면은 x 21.52 y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링크가 변하는 순간에 이게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만약에 어떤 포지션 값을 숫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포지션 XYZ가 익스프레션이라 해가지고 숫자 표현식으로 익스프레션을 지정을 하면은 아까 봤던 로컬 포지션 값이 이렇게 숫자로 보이죠. 만약에 이렇게 포지션 값이 숫자로 정해져 버리면은 링크가 바뀌는 순간에 위치까지 달라져요. 왜냐면 로컬 포지션 값을 보정을 자동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이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저 빨간색의 절대의 위치가니까 좀 네. 용어가 약간 달라서 네. 저 빨간색의 네. 원래 절대
절대 위치가 111이었다고 하고 네. 부모가 100이었다고 하면은 네. 얘가 이 안으로 이제 자식이 되는 그렇죠. 순간 예. 000이 더해져서 얘가 이제 그 수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가버리니까 예. 이 사람의 입장에 봐서 111 위치로 보게 된다. 예. 여기서 지금 만약에 링크를 끊으면은 월드 중심으로부터 요만큼 위치로 아마 여기쯤으로 갈 거예요. 링크를 끊으면 전리 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러가 바뀌면서 로컬 포지션 값에 강제로 고정이 돼버리니까 이때부터는 링크 되는 자식이 되는 그 위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컨트롤러가 디폴트 컨트롤러, 요거는 포지션 XYZ는 디폴트거든요. 요거는 맥스가 배려한 건데 그 유저가 링크를 바꿀 때마다 내부적인 포지션 값을 지가 막 보정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아, 이게요? 아,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얘는 포인트 03번은 포인트 01번을 복제한 거잖아요. 네. 복제한 건데 아직 둘 다 부모는 이거예요. 본 01인데 어쨌든 그 스프링 컨트롤러는 그 자기 로컬 그 포지션 값을 들고 있는데 링크가 바뀔 때 그 바뀐 부모에 맞게 로컬 포지션 값 보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본 02로 부모를 바꾸는 순간에 이쯤으로 아마 이동해 올 거예요. 당긴 거리만. 아니죠. 얘로부터의 상대 위치만큼 얘로부터의 위치로 가 있게 되는. 예. 복제해서 이만큼 옮겼으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얘 부모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움직이는 만큼 로컬 포지션 값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 헬퍼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지금 현재 로컬 포지션 값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요만큼을 얘를 기준으로 여기쯤 어딘가 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링크를 바꾸는 순간. 그러면 링크를 바꾸면 여기쯤 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로컬 포지션을 또 바꿔줄 수도 있고요. 여기다 정렬을 해주면은 딱 내가 원하는 위치가 된 거고요. 얘를 이제 로켓으로 얘를 바라보게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바로 부모 트위스트 정렬을 해주고 똑같은 작업을 여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를 링크를 여기다 걸어주고 위치가 달라졌죠. 다시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로켓으로 얘를 이제 바라보게 해주고 업로드를 이쪽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얘는 사실 필요 없어요. 없어도 되는데 그냥 놔둘게요. 저장을 뭐 stest라고 하고 그럼 요렇게 덜렁 하게 움직이게 되죠. 요게 일반적인 그 스프링이고 애니메이터는 그 뿌리가 되는 본에다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애니메이션 키를 걸어서 이런 식의 이제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캐릭터가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끊임없이 움직이면 그나마 난데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되게 어색하게 되고 공중에 막 고개를 어디를 바라보는 방향인가에 따라서 공중에 붕 뜬 채로 이렇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뻣뻣하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네들한테도 애니메이션 키를 주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애니메이션 키가 먹긴 먹어요. 그치? 먹지. 그걸로 작업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스프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키를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시뮬레이션 된 상태에서 거기에 키가 애드가 되는 그런 음, 아니면 네, 맞아요. 저기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시뮬레이션 된 상태에서 키까지 같이 먹어야 되는 상태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아까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 뭐냐면은, 스프링의 역할하고 애니메이터가 키를 주는 그 헬퍼 역할을 좀 분리하는 세팅이었어요. 왠지 좀 요거를 도프시트에서 보면은 되게 허탈한 결과가 돼버렸는데, 스프링, 예? 근데 저기 예. 저 자체가 흔들리면서 거기서 킥을 주고 하면은 네. 이게 이제 눈으로 보기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주는 영역이 이렇게 줬고 원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 얘가 키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 웨이브를 치면서 키가 들어가니까 네. 좀 불편할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그 리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세팅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여기 적용했던 키 지우고요. 로테이션 키도 지우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 헤어라고 한다면은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포인트 헬퍼가 있고요. 예? 포인트 헬퍼가 있고, 포인트 헬퍼가 여기 이제 같이 있는 거, 초록색 포인트 헬퍼가요. 초록색 포인트 헬퍼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얘의 부모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얘랑 얘 사이에 얘가 끼어 들어가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얘를 요 부모로 해야겠죠. 얘 자식으로 링크를 걸고, 그 다음에 얘를 요 놈의 자식으로 링크를 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링크를 걸면은 로컬 포지션 때문에, 로컬 값 때문에 저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다시 얘한테 백 하면은 이제 원위치 된 거고요. 그럼 백을 그 범위한테 백은 얘한테 백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지. 요 온라인 기능은 어디서 했더라? 예, 요 놈으로 온라인 기능으로 했고, 그러면은 이제 얘는 로컬 포지션 값이 0이 돼버리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스프링의 특성 없이 그냥 단순히 얘 자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요 초록색 포인트 헬퍼는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위치를 기억하는 놈이 된 거지. 응? 마찬가지 작업을 여기다가 복제를 하고 여기다 위치를 해 놓은 다음에 얘 자식으로 걸고, 얘를 요 놈의 자식으로 이제 중간에 끼워 넣는 식으로 하고, 다시 여기 정렬을 해주고, 응? 그리고 요 놈도 복제하고, 얘를 요 놈 자식으로 자식은 뭐 걸고, 그 다음에 다시 링크를 여기다 해주고, 다시 여기다가 정렬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아까 처음 세팅해서 중간에다가 요 포인트 헬퍼를 하나씩 끼워넣은 상황이 된 거지. 그래도 작동은 똑같이 하는데,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스프링이 작동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야 되나? 근데 각각의 한 단계 바로 위,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어떤 스프링이 걸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랑 얘의 관계는 스프링이 걸리지 않았지만 얘가 이미 스프링이 걸렸으므로 얘는 좀 어느 정도 덜렁거리긴 하지. 요만큼은. 그리고 얘 역시 얘는 직접적으로 부모가 이거지만, 그러니까 얘 자기 자신은 스프링이 없지만 부모가 이미 스프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럼 이제 만약에 애니메이터가 여기다 이동 값으로 원하는, 내가 여기서 요즘에 포지션 키를 하나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약간 보정 값을 이만큼 들어주겠다가 되면은 이런 게 되는 거지. 다시 내려주고 마치 얘한테 애니메이터가 키를 회전값으로 넣듯이 위치값만으로 그 뭔가 애니메이터가 원하는 방향을 넣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스프링은 살아있고. 조심할 거는 회전키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 회전키를 넣으면은 이게 이제 요 스프링 자식놈이 제자리에 있을 때 상관없는데 좀 멀리 갔을 때 회전키에 영향을 좀 받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회전키를 넣지 않으려면은 여기서 이제 링크 인포에서 회전을 아주 그냥 락을 걸어버리든가. 그럼 회전이 돌아가지도 않거든. 자, 여기까지입니다.